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에는 고고TV가 영상을 쏟아낸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특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기가 찰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역사의 미래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가 담배값이나 점심값은 벌을 수 있도록 자율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 몇 명 안 보는 것은 저도 이해가 해요. 왜 안 보는가? 내가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 같이 그렇게 방송하면은 지금 고고TV 그 구독자가 한 5, 60명, 7, 80명 됐을 거예요. 떼돈을 벌었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고고TV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을 못 벌지 가오가 없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회생활 한 30년 하고 은퇴해서 내 먹을 거는 스스로 비축을 해놨는데 육신을 불태우면서 이런 말을 올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욕만 얻어먹는 이런 방송을 왜 하느냐. 그게 사회생활 30년 했고 국가 대학교 때부터 사회한테 내가 이익을 얻고 사회가 나를 보살펴 줬으므로 그걸 갖다가 돌려주는 거고 내가 그래서 사회 봉사하는 거다 하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한동훈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이게 보통 골치 문제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지금 언론에서 한동훈을 네이밍하기 시작했죠. 왕수석이다,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그렇죠. 이러면은 한동훈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소통령이다 또는 부통령이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게 항상 보면은 독재국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인자를 빙자해서 2인자가 그 소통령이라는 작자가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그 정권은 결국은 말로가 안 좋았다는 것이고, 소통령이라고 언론에서 네이밍 당한 놈은 결국은 그것도 말년이 인성이 안 좋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성만 때부터 나오죠. 이성만의 소통령이 누구였어요? 이기붕이었죠. 그죠? 3.15 부정선거를 획책한 놈. 그렇죠. 박정희의 소통령은 누구였어요? 박정희의 등을 믿고 차지철이라는 놈, 김재규라는 놈이 결국은 사단을 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 전두환은 워낙 강하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소통령은 없었고, 노태우 때 박철원이라고 있었죠. 그놈은 뭐 말년이 어떻게 돼요? 뭐 지가 사귀던 옛날 연인하고 재산 소송 붙고 별지랄을 다 하죠. 국민은 헛개비가 씌우고 국민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중들은. 그까지. 그죠? 그런데 또 김영삼 정권 때도 소통령이라는 김현철이 있었죠.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김현철이가 청와대 인사 문제를 개입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말년이 안 좋죠. 김현철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고 아버지의 민주화 업적이 폄훼된다 그러는데, 그게 김현철이가 그렇게 활동한 게 많아요. 뒤에서. 그 다음에 김대중이도 홍삼 투료가 있었죠. 그건 소통령이라 안 그랬죠. 그놈 새놈 다 뇌물 먹은 놈들. 응?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통령이 누가 있었어요? 만사 형통. 이명박의 형 누구였죠? 이상덕이가 주무르다가 둘 다 감옥 가버렸죠. 노무현이도 있었죠. 노무현이 형, 이런 기억 안 나요. 노무현의 이름이 뭐죠? 그놈도 그랬죠. 그렇죠. 박근혜를 보면은 마지막에 진박 파동을 획책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놈이 최경환이라는 놈이죠. 감옥 갔죠. 그래서 이 소통령이나 왕장관이다 이런 거
왕수석이다. 그 왕수석들이 다 감옥 갔어요. 이명박 때 누구였죠? 박 누구였죠? 그 친구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응?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때도 그렇고, 너무 날고 뛰고 앞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배경을 믿고 실세로 뛰고 그러면은 그놈은 몰라 권력에 취해서. 근데 그들은 반드시 국민들은 단죄하고 역사는 단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의 급작스러운 부상을 제가 윤석열 50일 동안 몇 개를 충격적인 사건 중에 이 한동훈의 부상을 갖다가 저는 그 중에 하나 꼽아요. 서너 개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작자는 우리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칠 적에는 우리도 기분 좋았죠. 저도 응원을 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실권자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검사는 검사의 본분을 다해야지 되는데 윤석열이 이게 내가 검사를 해봤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말이지 이 나라가 썩었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보니까 국민들이 참 단순하더라. 응? 그럼 한동훈이도 지금부터 내가 점지해가지고 5년 후에 한동훈을 대통령 시키면은 나의 사후도 보장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후도 보장되고 또 국민들은 지금 뭣도 모르던 늙은이들 국힘 쫄따구들을 따라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냥 연호하고 뭣도 모르고 따르니 한동훈에도 그런 팬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동훈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100%예요. 차기 대권 주자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평론가들이나 쓰레기 언론들은 말을 안 쳐. 그냥 소통령이다, 왕수석이다, 왕장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로 안 끝난다는 거죠. 반드시 역사는 비루한 걸 응징을 하게 됩니다. 평론가들 그것들은 그런 말 못해요. TV에 나오는 것들은. 윤석열이 시퍼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말 잘못했다가 끌려 들어가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도 그 TV의 종편이나 TV의 조선이나 채널 A 나오는 그 늘수거리 한 놈들 말고 젊은 애들도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언론들이 뭐 은하더 윤석열 이게 뭐 검수완박법을 애들이 통과시켰으니 어차피 검수완박법이 수사기수가 분리되면은 어차피 중수청이 되고 FBI가 되든지 행정권력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악법이에요. 행정권력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검찰청을 독립을 시키는 게 맞아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윤석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 애들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그냥 기소수사 분리해가지고 검찰을 형이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보세요. 5개월 6개월 지나면 유양무마 돼. 단 윤석열이가 무너지면은 그 유양무마 돼도 무너지든 말든 유양무마 돼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 검수완박 그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로 보면은 경찰한테 준다는 거고 검사와 경찰 공동체로 새로운 수사청을 설립해서 준다는 건데 그걸 관장하는 게 한동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은 헌법과 법의 가치를 지금 주장하는데 그게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만의 헌법이고 자기만의 가치라는 거죠. 법의 가치. 왜? 검사들 애들, 판사 애들 갖다가 막 진영에 막 집어넣어. 내각에 막. 이제 오늘 내일 발표하는 그 청와대 인사들 봐도 검사들이 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동훈을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애들도 낙마시키려고 그러잖아. 청문회에서. 낙마가 안 되죠. 지들이 36명이나 34명, 36명이나 8명을 청문회 보고서 동의도 없이 그냥 문재인이가 장관 임명시켰으니까 윤석열 입장 나도 그렇게 하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희 동의 안 받고 나도 내 멋대로 너희가 탈원전 했듯이 나도 청와대 이전시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뽑았는데 더해 윤석열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1인한테 몰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문재인 때도. 여러 명이 586 운동권들이 여러 명이 참모와 보좌진으로 대한민국 5년을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 1인 권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 권력이에요. 모든 이거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응? 대표적인 게 여당 집권 당대표인 이준석이가 검수완박법을 권성동이가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지도 보고도 안 받고 의총에서 같이 듣고 일반 의원같이 당대표란 놈이 찬성을 하고 국민 여론에 뭐 여야 좌우 빗발치면서 막 치자. 윤석열과 문재인의 야합이라고 저는 그랬고 여야 야합이라고 국민들이 막 반격을 하니까 이놈이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법률 강의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지 말로는 법적인 자문만 받았대. 그리고 한동훈이가 실수다 그거를 자기는 부정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지가 숙이고 들어간 거야. 응? 아니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왜 한동훈한테 하죠? 그게 윤석열의 이인자 윤석열의 실세니까 거기 물어보고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 이준석이 한 말이 언론에서 나와서 TV에 나와서 강박에 의한 협상은 원천무효다. 그거 강박 아니에요. 응? 강박이라는 것은 협박보다 더 더럽고 더 잔인하고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강박은. 그래 찾아보시라고. 강박이라는 말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여당까지 장악한 꼴이죠. 한동훈의 입장에서나 이준석의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국이 엄중하고 검수완박법이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정치인의 부패 뇌물을 또는 고위공무원의 부패 뇌물 이런 걸 못 잡으니 선거 사고 이런 걸 못 잡으니 자문을 얻은 건 맞죠. 그게 그러면 왜 한동훈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당대표란 놈이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니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한테 전화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지금 한동훈으로 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국힘이 떨거지들하고 썩었어요. 국힘은 망합니다. 국힘 떨거지들하고 윤핵관들하고 늙은이들은 한동훈을 지금 띄워주기 바쁘고 추대하기 바쁘죠. 김정은이 같이. 응?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한동훈이가 꺼리낌 없이 막 기자들 앞에서 뭐 야반 도준이 말이죠. 완박은 말이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악법이라고 막 짓거리고 다니죠.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그게 시원한 거야. 근데 그 뒤를 보면은 그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넘치고 말년이 좋은 놈은 없더라. 또 기가 찬 게 김건희 같은 애가 튀어나오니까 전 김건희 인정 안 해요. 전 솔직히. 과거에는 무속 논란만 없으면 전 인정하려고 그랬어. 무속 논란만 없으면은. 그건 무속이 맞아요. 그런데 김건희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이것들이 건희 사랑이니 하고 건희 팬카페 만들어가지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고저스하다, 세계 정상의 외교 들어가면은 김건희만큼 미인은 없다. 이런 덩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한동훈이가 또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우파 유튜버 늙은이들이나 2040 일배화된 남자애들한테. 패션이 멋있어. 꺼리낌이 없어. 안경을 어디서 사요? 안경도 멋있어요. 그런 팬덤이 실체적으로 그 사람의 지적이거나 실체적으로 그 사람의 강기나 실체적으로 그 사람의 지식을 무시하고 그런 팬덤이 형성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요성과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따르는 것들은 무시령이고.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니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 저는 네이버 댓글만 봐요. 또는 다음 같은 걸 안 봐요. 쭉 봐요. 제 논리도 거기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는데 한동훈이 뭐 차기 대통령을 하는 게 뭐 어떠냐? 한동훈의 실세가 뭐 어떠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떠냐? 윤석열 당 이런 댓글이 달리고 일배화되는 그 젊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기가 찬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도 망하고
윤석열 때문에 한동훈도 망하는 꼴이 되죠. 그거는 괜찮아. 그죠? 5년 동안 몇 년 동안 흘러가는 물이니까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보수가 또 망가진다는 거죠. 응? 소통령 왕장관 이런 거에 보수 쪽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TV 그저께 같은 경우 백분 토론을 보나 허나라는 그 꼴통이 나와서 허나가 지금 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에요. 걔는 무식한애예요. 걔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왔죠. 철학이나 정치적인 고찰이 없는 애예요.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대권 주자가 있는데 한동훈을 갖다가 차기 대권 주자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 민주당 쪽 패널들하고. 그건 무식해서 그러는 소리예요.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윤석열의 제거 과정에 들어갔죠. 첫 번째는 유승민을 김원혜라는 자격을 통해 가지고 개혁 보수 자기 비판적인 세력을 완전히 밟아서 죽여버렸죠. 홍준표 그걸 알고 윤석열이가 그를 애라는 걸 알고 대구로 도망간 거야. 4년 동안 거기서 비판하면서 4년 딱 지나고 5년 차 때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죠. 안 되지만은 물론. 응? 그리고 오세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놔뒀고 무슨 대권 주자가 됐어? 안철수? 안철수 대권 주자 안 돼요. 윤석열이가 안철수 대권 주자로 키우려면 국무총리직을 주거나 그죠? 아니면 공동정부 내각권을 갖다가 최소한 3분의 1을 줬겠죠? 따라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벌써 점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인정 못해요 이런 거. 응? 우리가 싸운 75년의 보수가 어떤 건데 그 굴곡과 질곡을 거치면서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는데 이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장악하고 검찰 출신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 저 인정 못해요. 윤석열이 조심해야 돼요. 보수주의자들은. 그 늙은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말길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방송을 하면은 지금 저놈이 왜 행설수라냐? 말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죠. 걔네들은. 늙은이들은. 한동훈의 말로는 안 좋을 거예요. 네이밍이 되어오는 순간 언론에서 네이밍이 기자들이 네이밍 소통용으로 찍은 순간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원이 같은 놈하고 윤한홍이 같은 놈 또 권성동이가 윤핵관 3인방 아니에요. 얘네들이 요번에 그 권성동이가 검수완박법을 받은 것은 이건 심대한 타격을 입힌 거예요. 국민의힘에 보수한테.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권성동이를 비판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한동훈 안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강의를 받고 검수완박법이 왜 나쁜 걸 강의를 받고 그걸 왜 걔한테 물어봐? 당연히 나쁜 건데. 그래서 강박에 의한 협상 이렇게 떠드는 순간 한동훈이도 무섭고 윤석열이도 무섭고 그래서 권성동한테 물러나라 책임지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런 거는 말이죠. 독재의 시작이에요. 박정희도 처음에 이런 독재를 할 적에 군사 정권이지만 칼과 총을 갖고 했지만 탱크와 갖고 처음에 반대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했는데 지금 국힘만 보면은 그런 모습 하나 안 보여요. 두고 보십시오.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재원이 하고 윤한홍이가 권성동이 셋이 윤핵관 3인방이라고 그러니까 장재원하고 윤한홍이가 지금 행정안전위 소속으로 들어가 있던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한동훈의 그 청문회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지금 법사위로 다시 옮겨요. 이런 경우는 없죠. 한동훈 지키려고 법사위로 다시 온다는 거야. 사보임을 해가지고. 장재원하고 윤한홍이가 권성동이 원래 거기 있는 놈이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놈들은 지금 이상민도 문제가 돼요. 정호영도 문제가 돼요. 원희룡도 문제가 돼요.
김인철도 문제가 돼요. 18명 다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버려도 돼. 우리는 한동훈만 지키면 돼. 그 검수완박국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윤핵관들이 걔한테 들러붙고 이준석이가 들러붙은 거 이거는 비극이고 앞으로 참사가 예상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